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고요. 네,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항상 매년 첫 수업을 시작할 때는 강의를 20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좀 긴장이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선 강의하신 분들 내용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뭐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앞서서 다 이야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월요일 날 그 공법 진창한 교수님이 약 한 40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총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날 진창현 교수님 첫 강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시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잖아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든 이해와 암기, 이제 이게 실제로 전부거든요. 근데 이게 수험생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해와 암기 중에 비중을 둬야 된다면 이해의 비중을 들 거냐, 암기의 비중을 들 거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관련 없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공부는 공인중개사는 자격 시험이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 중에서 여러분이 우선시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뭐다? 이 암기예요, 암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이해가 되어야지만 암기가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을 좀 합니다. 그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시험을 안 칩니까? 그건 아니죠. 시험은 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돼 있어도 문제는 풀릴까요? 풀려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이해와 암기 두 개 중에서 다 선택하면 좋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면 이해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와 암기를 두 개 다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공부는 주마다 한 번씩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특히 뭐 지금 기본 과정이죠. 기본 과정인데 기본 과정을 통상 이제 8주에서 7주 정도 진행을 해요. 수험생들이 체감상 느끼는 것은 나는 몇 개월 공부한다, 2개월 공부한다라고 체감상 느끼죠. 왜? 11월, 12월이 한순환이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할 때는 몇 개월 공부한 거다? 2개월 공부한 거예요. 2개월. 그런데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죠. 그죠? 6과목이면 한 과목당 8주 하거든요. 말이 8주지 실제적으로는 8번 공부한다는 거예요. 8번. 2개월에. 네. 근데 8번인데 통상 뭐 3시간에서 4시간 수업을 하니까 제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3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강의가 7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 7이 21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금방 말했던지 2개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21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21시간. 그럼 이 21시간을 또 이어서 쭉 공부를 하면 좀 효과적이거든요. 그냥 공시법을 그냥 일주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민법을 일주일 계속하고 이러하면 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21시간 또 3시간씩 나눠가지고 7번을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수업을 3시간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또 3시간 듣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런 이론 과정을 3번 거쳐요. 그럼 3번 거치는데 쭉 그 법률 내용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는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다른 법, 그 다음 날은 다른 법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올 때마다 그 법을 나는 이해하는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가지면 1년이 돼도 이해를 못해요. 이 공부가. 그래서 수험생들이 첫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이해가 안 돼도 뭐는 해야 한다? 암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암기가 돼. 이해가 되어야지만 암기가 원활해. 그거는 말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학습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일단 여러분은 뭐부터 하는 게 맞다? 암기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도 암기부터 하는 게 맞아요. 가령 오늘 수업 내용이 토지 등록과 지번이거든요. 지번.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지번이 최근 5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35회 시험 때는 반드시 나올 거다 올해. 그래서 올해 지번이 나왔어요. 근데 지번이 나왔는데 그럼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런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이해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지번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공시법 24문항을 맞추기 위한 범위가 있을 건데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면 50시간 또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잠시 후에 보겠지만 등록 전환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번을 부여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등록 전환을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느냐면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원칙은 본부, 예외는 본본. 이게 시험 문제 암기 방법이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등록 전환에 관한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암기한 것은 뭐다? 본부 아니면 뭐다? 본본.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본으로 가는데 본본으로 가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은 해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등록 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따라 나온다? 본본.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꾸 암기 분량을 줄여가면서 단순화를 시켜야 되지 수업을 들을 때 마음가짐이 나는 저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거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애초부터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뭘 해야 한다?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야 한다.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암기해야 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가령 선생님 그냥 암기하라면 내용도 모르고 암기하라면 그냥 책 한 권 달달달 외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암기할 거냐?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암기할 거냐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뭐다? 앞에 있는 저는 강사님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암기를 해놓고
이후에 설명을 들으면서 아, 과거에 내가 암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뭐 한다?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뭐 한다? 바꿔야 돼요.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암기를 해놓고 뭐 한다? 이해를 한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기본 과정이 2개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수험생들은 2개월을 공부하지만은 과목당으로 따진다면 24시간 아니면 21시간 정도. 근데 이것도 뭐 한다?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듣고 오늘 내용을 이해했다면 다음 주에 와요. 그 이해한 부분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짧게 암기하는 내용들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해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가짐 속에서는 아, 무조건 나는 나오면 뭐부터 하겠다? 암기부터 하겠다.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촬영을 해서 할 건데, 35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36회 시험을 여러분이 맞이할 건데, 35회 시험을 뭐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 36회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 35회 시험,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고 간단하게 이 총평과 35회 시험을 바탕으로 36회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촬영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또 자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35회 시험 때 우리가 통상 시험을 딱 치고 나면 대부분 해설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수험생들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실제로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험을 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로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촬영을 할 때는요. 왜냐하면 시험도 떨어졌는데 올해 시험 좀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괴감을 느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없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봐도 제가 거짓말 못할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래요. 예. 우리 집 가훈이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집 가훈이 3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예. 첫 번째가 거짓말 하지 말자예요. 거짓말. 예, 두 번째가 성실하자예요. 세 번째가 눈치껏 살자입니다. 예. 이게 우리 집 가훈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실제로 35회 시험 공시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외부적인 평들은 뭐다 어려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쉬웠다고요. 실제로. 공시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적법에서 딱 하나. 제가 항상 매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작년에 수업 들은 게 또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지적법에서 킬러형 문항 하나, 등기법에서 킬러형 문항 하나. 그래서 2문제는 일단은 못 맞추는 거다. 나머지 22개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적법에서 킬러형 문항 딱 하나 나왔어요. 등기법에서는 킬러형 문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적법 킬러형 문항 하나를 빼고 나머지 11문제가 어려웠느냐? 실제적으로는 평소에 수업할 때 이것 암기하고 갑시다라는 것들 다 나왔다고요. 평소에 그것도 많이 강조했던 것들,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번 나왔고요. 지목 2문제 나왔고요. 경계 나왔고요. 경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왔거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등록사항과 개념 반드시 암기하세요 했던 것들. 면적에서 뭐한다? 킬러형 문항이 나왔고요. 그럼 축척 변경에서 2개, 등록사항 정정에서 하나, 합병에서 하나. 파트에서 지적 측량 파트가 올해 안 나왔고요. 그래서 11개 문제가 제가 오후에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정답을 결정지으면서 과거에 했는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등기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등기법에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하나씩 각각 나왔고요. 진정명의회복, 그 다음에 환매, 임차권, 저당권, 기타 부기등기, 주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만 평소에 했던 것들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법은 실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유튜브 상으로 각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수험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뭐한다,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회 시험을 보면 36회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충 보이거든요. 36회 시험도 마찬가지, 34회 시험도 마찬가지, 33회 시험도 마찬가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시험 문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큰 틀의 흐름에 변화가 없어요. 지적법은 이 부분에서는 강세적으로 나온다라는 것들은 출제위원들은 꾸준히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이.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위원들이 뭐한다, 이 부분을 내겠다, 꾸준히 내었던 부분들을 강세적으로 꾸준히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강의 내용의 흐름의 포인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강세적으로 출제위원이 내는 것들은 빠지지 않고 뭐한다? 내어준다라는 것이 최근 5, 6년 동안 밝혀진 거니까요. 그래서 36회 시험 대비도 역시 저는 과거의 어떤 강세적 경향이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뭐하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이 부분 암기라면 그거 뭐 하면 된다?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못하면 뭐한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공부를 시작할 때 이해가 되어야지만 암기가 돼. 암기를 할 거야. 그 생각을 버려라는 거야. 일단 뭐부터 한다? 선 암기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암기 안 돼서 그게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그걸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뭐 한다? 자연스럽게 숙지가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수업은요,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내용으로 이제 봐 나갈 건데, 선생님, 기본서를 샅샅이 전부 다 읽어봐야 됩니까? 네. 기본서를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암기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암기해야 될 건지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건데, 기본서는 여러분이 그냥 책 읽듯이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읽어는 보셔야 돼요. 딱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 시점이 기본 강의일지 심화 강의일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지금은 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강의 듣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책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총설 파트 나와 있잖아요. 총설 파트에서는요.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되는데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는 알고는 가셔야 돼요.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는 출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출제는 안 되는데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해야 한다? 암기를 해놔야 돼요. 왜 암기를 해놨냐면 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되는 암기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파생되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암기하려면 얘가 암기되어 있으면 나머지 암기가 굉장히 뭐하다? 수월하다고요. 그래서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는 여러분이 꼭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배상용입니다. 일명 앞에 저는 항상 이 글자를 붙이죠. 딱공. 딱공이 뭐냐면 딱 이것만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나오면 다 딱공으로 나갈 거예요. 딱 요것만 공부하자고. 네. 제 키는 180cm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몸무게는 82kg입니다. 제 고향은 경남 진해입니다. 이제 경남 진해가 창원시로 편입되었죠. 그래서 진해구로 바뀌었습니다. 진해구.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진해구. 진해구 두동이죠. 두동. 강의는 지금 24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은 했고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죠. 네,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한다라는 표현을 공시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공시다라는 표현은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 보세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 어떤 법인지 간헐적으로 눈에 들어오죠. 뭘 소개하는 법이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법이에요. 부동산을 소개하는 법. 한자로 따지면 이 공자가 공공연할 공자예요.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공공연이 뭐한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뭐한다? 소개하는 거구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뭐한다? 소개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러한 정보를 외부에 뭐 하는 법? 소개하는 법. 소개를 해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으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토지를 사고 싶어요?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럼 토지를 사고 싶다, 건물을 사고 싶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죠. 그럼 토지를 사고 싶다,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러면 매매가가 딱 정해질 거고. 그럼 매매가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걸 국가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뭐 해준다? 알려준다고요. 그럼 나는 이 건물을 사고 싶어 하면 이 건물에 관한 정보를 뭐 한다? 알려주는 게 있어야 그걸 보고 이 거래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동산이 면적이 얼마인지, 이 부동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인지 아닌지, 토지라면 이 토지는 농사를 짓는 토지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법이 뭐다?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실무에서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이 법을 모르고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토지, 건물과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를 외부에 뭐 하는 법이다? 공시하는 법이다. 소개하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개념을 잡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 그럼 대한민국에는요, 토지가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다? 필지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잖아요. 필지. 자, 그러면 필지라는 용어를 일찍까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필지라는 용어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필지가 뭐지?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필지를 이해해야 될까? 필지의 용어를 암기해야 될까? 필지란 걸 이해? 암기? 암기지 뭐. 왜? 필지라는 것을 이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일 뿐이거든요. 이걸 필지라고 하자고 약속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걸 왜 마이크라고 불러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하고 이걸 마이크라고 생각했나요? 그냥 마이크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자연스럽게. 왜? 법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학문적 접근 방법이라고요. 이 마이크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이해하려면 마이크의 어원부터 찾아야 돼요. 영어의 어원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마이크란 단어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이해했으니까 마이크는 이거야 라고 암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마이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이고 약속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각각의 단어들, 즉 법률 용어가 되겠죠. 법률 용어 중에서 생소하다 느끼는 것들은 뭐한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이니까. 거기서부터 공부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를 울리는, 달리 말하면 용어의 개념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용어의 개념은 실제 공인중개사 공부의 60%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도 시험 60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그 용어를 1년 동안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등기법을 가보면 많은 내용의 법률 용어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물어볼 때 권리의 변경,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권리의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등기는 아직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권리의 변경등기는 원칙은 주등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로 가고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작년에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독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함지문으로 나와도 무조건 정답으로 나온다는데 올해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권리의 변경등기. 그러면 권리의 변경등기가 지금 생소하실 거라는 거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권리의 변경등기가 어떤 말인지는 알아야 그 뒤에 내용이 넘어가는데 권리의 변경등기가 무슨 말인지를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험생한테 물어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어가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60점이에요. 용어만 되면 다 돼요. 옆에 동료가 언니 권리 변경등기가 뭐야? 야 그거 이거잖아. 이렇게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60점은 그냥 나온다고요. 등기법은. 자,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뭘까?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어떤 용어가 나오든지 용어가 나오면 나는 그 용어에 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야 되겠다.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필지라는 표현이 금방 뭐다?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토지를 세는 단위. 여러분 볼펜을 살 때는 어떻게 세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책을 살 때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그죠? 그렇게 세잖아요. 그죠? 사람을 살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물건을 세는 단위들이 각각 있는데 토지를 세는 단위가 뭐다? 필지예요. 그 필지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렇게 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지가 한 개, 두 개가 만들어질 때는요. 그 사람이 소유하는 범위를 하나의 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선생님 저 작년에 토지 하나 구입했는데요. 하잖아요. 그럼 그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를 나는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각각의 하나의 물건에 지번이 붙어 있다고요. 지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촌동이면 평촌동 13번지 필지를 나는 구입했어.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뭐다? 지번이 뭐다? 하나씩 붙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다고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세에는. 그러면 3,700여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이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필지의 토지. 그러면 한 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한 필지 토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 등이 있을 거거든요. 정보. 그럼 그 정보를 외부에 뭐 해주는 법? 소개해주는 법이 부동산의 뭐다? 공시법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무슨 법과? 지적법이라는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으로 나누어요. 참고로 제가 이런 거 적을 때 있잖아요. 굳이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최종적으로 암기할 것은 딱 두 단어거든요. 과정까지 다 가져갈 필요 없다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할 것은 딱 뭐밖에 없다? 두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필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가면 와, 내가 이런 것까지 필기를 왜 했지? 에너지 낭비하게? 꼴랑 이 두 단어 암기하려고? 시간 낭비라고요. 필기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필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요거는 체크해서 필기를 해서 해두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지자를 보면 이 지자가 무슨 지자냐면 땅지자예요. 땅지. 그럼 땅이면 뭐예요? 토지죠. 토지. 그죠? 여기 적자가요. 한자로 기록할 적자예요. 기록할 적자. 그러면 지적법은 달리 말하면 토지를 기록하는 법 이렇게 읽어진다고요. 토지를 기록하는 법 이렇게. 자, 근데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죠? 금방 그랬잖아요. 토지하고 뭐다? 건물이 있대 있죠. 토지와 건물.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라는 표현은요. 등기부에 뭐한다? 기록하는 법 이렇게 읽으면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법. 등기부라는 표현은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부동산의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등기부라는 용어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 살 때 등기부 확인해 봤어? 이런 말 꼭 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뭐한다? 기록하는 법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은요. 둘 다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다 뭐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하는 법이다? 공시하는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데 왜 두 가지 법으로 나눠놨을까라는 생각이 첫 시발점이에요. 두 가지 법으로 나눠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법은 토지만 공시를 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건물을 공시하는데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비교하려면 건물을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해 볼 건데 둘 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지만 두 가지 법으로 나눠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토지와 관련되는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일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지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정보는 알 수가 없죠. 없죠? 왜 모를까요? 이유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시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다?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공시.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공시를 해볼게요. 이 토지는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에 있어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어디에 있다? 29번지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아셔야겠죠. 어디에 있는 토지라는 거. 그럼 이 토지의 용도가 뭘까? 이 토지는 농사를 짓는 토지일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일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일까? 학교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일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 토지는요, 주거용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지목을 대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지목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용도는 우리는 모두 모아서 뭐라고 쓴다 그냥? 대. 이렇게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왜? 공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면적은 330제곱미터입니다. 330제곱미터. 그러면 이 토지는 역삼동 29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토지의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 대이고 면적은 약 330제곱미터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시를 제가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모르죠. 왜? 공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김갑동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 이렇게요. 아, 그러면 이제 공시가, 기본적인 정보는 공시가 끝났네요. 역삼동 29번지의 지목은 대구, 면적은 얼마고 330이고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이구나. 끝. 이렇게.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삼동 29번지 토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라든지 용도라든지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질문했을 때 이러한 정보가 담겨 있는 공적인 문서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공적인 문서를 국가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공적인 문서를 국가가 만들어 놨는데 그 문서가 지적법에서는 어떤 문서라고 하냐면 대장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놨다고요. 대장. 그래서 여러분 흔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문서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예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어떤 장부를 만들어내냐면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 놨다고요. 뭐다? 등기부. 그러면 선생님 역삼동 29번지에 지목은 대구, 면적은 330이고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대장이라는 장부에서도 공시가 되고 등기부라는 장부에서도 공시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지적법도 토지를 공시하고 등기법도 토지를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한다면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토지를 중개할 때는 토지 대장도 발급을 받아서 설명해 줘야 되고 토지 등기부도 발급받아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다고요. 어떤 의문점? 아니, 똑같은 토지고 똑같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면 굳이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정보라면 똑같은 내용이 공시될 거잖아요? 그럼 굳이 두 가지로 공시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갖고 공시하면 되지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시하는 주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적법이라는 법은요. 공시하는 주된 내용이 위에 있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에요. 이러한 물리적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대장이에요. 대장. 그럼 선생님 등기부는요. 등기부는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이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 장부가 아니고요.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여기에 아래에 있는 각각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 소유자가 누군지, 그 토지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권리적인 부분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장부가 뭐다? 등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나눠진 이유는 선생님 이건가요? 뭐요?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 토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현황이 있는데 물리적 현황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지적법이고 권리적인 부분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등기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보고 싶어. 고객에게 권리적인 부분을 나는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러면 대장을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된다? 등기부를 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사실적 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려면 뭘 보고 해야 한다? 대장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법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럼 사실관계적인 현황은요, 권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물리적 현황과 관련하는 부분은 실제 그 토지의 현황에 가가지고 이 토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 토지의 면적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제 현황에 가봐야 되죠. 그런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한다고요. 근데 권리적인 부분들은요, 국토교통부의 업무가 아니라고요. 사법부의 업무라고요. 권리는. 법원에서 하는 업무란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담당하는 기관이 뭐하다? 서로 달라요.
자, 결론 지어 볼게요. 그러면 대장에서요. 대장에서 공시하는 정보도 있을 거고 등기부에서도 공시하는 정보가 있을 건데 대장에서 공시하는 정보는 주로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 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하고 줄여서 하나의 약속된 언어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 이렇게 부를 거예요. 사실관계. 그럼 앞으로 저랑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 이렇게 나오면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저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전세권, 뭐 임차권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어요. 그럼 그러한 애들을 저는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권리관계에 관한 현황 저는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문의 폭을 넓히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소개하는 법인데 그 부동산 공시법에는 지적법이라는 법과 등기법이라는 법으로 나누어지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뭐다? 지적법이구나.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뭐다? 등기법이구나. 여기까지가 일단 용어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생소한 용어 지적법, 등기법, 대장, 등기부,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런 용어가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걸 굳이 제가 필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필기를 해서 암기해야 될 것처럼 느끼지만 한번 내가 이 용어를 익혀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만 해두시면 자꾸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만 깊이 각인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대장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기록될 것이고 등기부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강남구 역삼동까지를 우리는 소재라고 합니다. 29번지 번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번 토지의 번호입니다. 지번. 대를 토지의 용도라고 합니다. 목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 지목. 330제곱미터를 이 토지의 면적.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누구다? 이 토지의 소유권자. 그러면 여기에 권리관계적으로는 뭐다? 소유권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등기부도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관계로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뭐다? 면적이 기록될 것이고 권리관계는 뭐다?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양자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자, 근데 금방 그랬죠. 이까지만 공시가 된다면 둘 다 동일한 정보잖아요. 똑같은 토지니까. 그런데 금방 이야기 뭐라고 했다? 지적법이라는 법을 만든 이유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이 토지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일까? 이 토지의 등급은 어떻게 될까? 이 토지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훨씬 더 풍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건데 그 풍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에는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만 공시된다? 대장에서만 공시된다고요. 그러면 추가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을 건데 이러한 정보 등은 대장에만 있고 등기부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럼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가 되고 나머지 정보들은 다 어디에? 대장에 공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설명할 거라면 등기부나 대장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데 추가적인 정보, 고객이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보려면 등기부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고요. 어디에 나타난다? 대장에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대장이라는 애는 주로 뭘 공시하려고 만든 거다.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려고 만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토지에 관련해서 또 보면 소유권자가 김갑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에는요, 부동산에는 권리가 소유권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우리가 등기법이랑 가복을 들어가기 전이고, 여러분이 아까 민법 수업을 진행했나요? 민법 아직? 안 했나요? 그 민법에 가보면 많은 권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물권을 배우게 될 거고, 채권을 배우게 될 건데, 많은 권리가 있는데,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닌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전세권이라는 권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요즘 전세 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는 전세 사기라는 표현보다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사기가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통상 우리가 뉴스라든지 일반 정보를 제공할 때 임대차 이렇게 하면 수험생들이 익숙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전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등기 전세라고 합니다. 미등기 전세. 그걸.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권리도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토지에 관해서 소유자가 누구야? 그걸 보고 싶어. 그러면 등기부를 보든 대장을 보든 정보가 다 공시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토지가 혹시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있는 거 아닐까? 이 토지가 혹시 은행에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정보들을 보려면 대장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만 나타난다? 등기부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 권리관계의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등기부. 그러면 이로써 명확해지잖아요. 그럼까지 결론을 지어볼게요.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둘 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하는 법이다? 공시하는 법이다. 근데 지적법은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로 해서 공시를 하고 등기법은 등기부라는 장부에서 외부에 뭐한다? 공시한다. 등기부와 대장에 기록되는 내용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하니까. 여기서 국어 시험 하나. 일치, 불일치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지금 이 국어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근데 일치,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일치, 불일치라는 표현이 나오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일치, 불일치라는 말은 비교해야 될 대상군이 있을 때만 일치, 불일치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비교할 대상군이 없을 때는 일치한다, 불일치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런 게 일치해. 내가 밖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저를 미친놈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허공이 되고 이 사람과 저는 이게 일치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미친놈 아닙니까? 이 사람과 저는 이게 불일치해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라는 용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군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친구하고 저랑은 차이가 있어요. 불일치예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여성, 저는 남성. 앞에 있는 이 친구와 저는 이런 부분을 일치합니다. 둘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럼 일치, 불일치의 개념의 전제 조건은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사실관계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와 대장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애초부터. 마찬가지 권리도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은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나머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해서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경계라는 표현을 하나 적어볼게요. 토지의 형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등기부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럼 경계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예초부터. 근데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에 관한 개념만 충실해도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경계는 당연히 일치, 불일치는 비교 대상권이 있어야 되지. 당연한 소리거든요. 그걸 암기해야 된다고, 당연한 걸. 수업을 들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이게. 이해되니까 문제 풀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이해가 만약에 되면 그걸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면.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내용이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면 마치 내가 다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난 이거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모든 내용이든지 공부를 할 때는 이해 필요 없어.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된다. 뭘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나올 때마다 뭐 한다? 암기.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없으면 일치, 불일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왜? 시험과 관계되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전세권 할게요.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대장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하면서 등기법과 지적법을 공부할 건데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 왜?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일치의 정도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일치해야 한다.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거기에 관한 사실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권리관계는 소유권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전세권을 했다.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애초부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 공부상에서 토지의 형상을 바꾸었다. 경계를 바꾸었다.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 토지 등급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대장상에서 만약에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등기부하고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어디까지만 발생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이거 그러면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일치해야 될 범위는 정해져 있다. 어디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소유권까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왜 똑같은 정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느냐. 주된 공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폭넓게 공시하고자 만든 공적장부가 뭐다? 지적법에서의 대장.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공시하고자 만든 공적장부가 뭐다? 등기부. 이렇게 해서. 그럼 난 앞으로 실무에서 고객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설명할 때 사실적 관계,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싶다. 그럼 나는 뭘 발급받아야 한다? 대장을 발급받아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나는 권리적 부분을 설명해주고 싶다. 이러면 뭘 발급받아서?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설명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을 중개할 때 사실과 권리는 다 설명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는 둘 다 발급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 일단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 마치고 우리는 지적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예.